안녕하세요, 리변입니다. 오늘은 웹 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버전 레이블 제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제공은 폼 요소에 해당되는 거고요. 온라인 서식이라고도 하죠. input, select, text area 등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주의사항 한번 보죠. input, text area, select 요소에 1대1 대응하는 레이블 또는 타이틀 미제공한 경우입니다. 레이블 같은 경우를 꼭 써주시는 게 좋고요.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타이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이 레이블을 넣었을 때 이제 왼쪽 코드를 보시면 input type text하고 오른쪽 코드가 맞는 거죠. input type id를 쓰고 이 아이디로 됐죠. 물론 플레이스홀더가 있지만 플레이스홀더는 오류입니다. 플레이스홀더가 레이블을 대신할 수가 없고요. 플레이스홀더 하더라도 타이틀 또는 레이블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우선 플레이스홀더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면 아이디를 쓰고 input type 텍스트를 썼죠. 이 텍스트와 이걸 입력하는 폼에 설명하는 텍스트, 아이들이 입력하는 폼이잖아요. 아이들이 입력하는 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력하는 텍스트의 설명, 이 텍스트가 설명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를 텍스트와 폼 요소를 연결시키는 게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을 넣었을 때 id와 포를 연결시켜 주는데 이 폼 요소에는 id 그리고 설명한 텍스트에는 포로 같은 값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같은 값으로 넣지 않고 그냥 진행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오류사항에 해당되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보이듯이 그냥 밸류 또는 플레이스홀더 썼는데 밸류나 플레이스홀더는 설명하는 어떤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레이블 텍스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레이블 생략고 타이틀 속성만 사용한 경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블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만약에 레이블에 이 요소는 무조건 설명한 텍스트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이틀 썼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지만 옆에 주위에 입력하고자 또는 선택하고자 하는 폼 요소에 설명한 텍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타이틀로 쓸 경우에는 오류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id하고 id 입력란이 있죠. 근데 마우스 올려보니까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타이틀 속성이 있어서 물론 레이블 또는 타이틀 제공한다고 했지만 레이블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설명한 텍스트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와 인풋을 설명하는 연결고리, 즉 id4로 해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타이틀만 준 거죠. 그럼 오류사항에 해당되고 반드시 주위에 설명하는 텍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레이블을 꼭 제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인풋의 id와 레이블의 포가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도 유사한 형태의 레이아웃인데요. 지금 왼쪽에 코드 보시면 id는 패스워드 1이죠. 근데 포에는 pwd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id 포가 맞지가 않아서 오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맞춰줘야 돼요. 이 경우가 어느 때 가장 많이 나타나면 테스트할 때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퍼블리싱이 끝나고 퍼블리싱 파일이 넘겼을 때 개발 중에 우리가 ID4를 임의대로 맞추거든요.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임의대로 맞췄을 경우에 개발로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 신규 구축이면 상관이 없지만 리뉴얼이라든지 또는 고도화 작업 하실 때에는 개발자분들이 as is 그 코드를 그대로 그냥 쓰시거든요. 왜냐면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데이터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as is id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 id 값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포 값을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개발자분들은. 그래서 개발 입히고 나서 접근성 검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ID4에서 많이 오류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PM 또는 PL, 기획 PL 또는 총괄 PM 또는 퍼블리싱 PL 분께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안 그러면 좀 나중에 인증마크 검사를 할 때 좀 많이 오류사항이 돼서 좀 재작업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폼 요소는 좀 사이트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다음은 인풋의 id와 페이지 안에 같은 id가 있는 경우입니다. id의 값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한 개밖에 올 수가 없죠. HTML 작업이면 예를 들어 A라는 HTML이 있으면 HTML 그 안에서는 이 kind라는 id를 한 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id를
두 번 이상을 이쪽 있죠. kind라고 돼 있죠. 두 번 이상을 쓰게 되면 오류사항이죠. 이건 표준 문법 오류예요. 표준 문법 오류뿐만 아니라 접근성에서도 이 연결되는 ID4가 있기 때문에 이 용도를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 후자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하는 텍스트가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은 셀렉트 요소의 첫 번째 옵션이 레이블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레이블은 우선 없어요. 레이블은 없지만 이 첫 번째 옵션, 이 셀렉트 박스 첫 번째 옵션 값 자체를 그냥 설명으로 대신 대처한 거죠. 뭐 선택하세요 이렇게, 또는 뭐 어디 홈페이지 지금처럼 어디 바로 가기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도 없고 타이틀도 없는데 이 자체로 설명하는 경우는 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설명이 있다더라도 이 타이틀이나 레이블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웬만하면 첫 번째 옵션은 설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옵션 자체가 설명 용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지, 첫 번째 이 설명 문구는 어떠한 옵션의 선택값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사용 목적이 어긋나기도 하고 접근성상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셀렉트 요소를 할 때는 첫 번째 옵션을 설명을 쓰지 마시고 바로 데이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블로 연결할 텍스트가 있는 경우 타이틀 속성보다 레이블 요소를 제거하는 권장입니다. 이거 지금 3번 나왔죠? 이런 얘기가 우리가 폼을 하시고 온라인 서식을 만드시고 ID4를 연결하실 때 꼭 타이틀 주지 마시고 꼭 ID4로 주셔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여기에서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했을 때 한 번 더 입력키를 눌러야지 타이틀을 읽어주거든요. 하지만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커스 왔을 때마다 센스리더에서 자동으로 글씨와 폼 요소를 연결시켜서 자동으로 읽어주거든요. 제가 이 녹화가 이 지침 설명 다 끝나면 센스리더 테스트 영상도 다 올리게 될 건데 우리 그때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레이블이 더 낫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요. 레이블 제공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